예, 저는 경실련에서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잠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민주평화당 1호 공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경실련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노무현 정부의 판교 신도시에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매각을 하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곳에 매각을 해라. 그리고 신도시에 건물만 분양을 해라. 건물만 분양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건축비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 30평짜리는 7,500만 원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유럽에서 한 40%가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는 전체가 이렇게 건물만 분양을 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이 꾸준히 공급되면 집값 부동산 주택 투기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안을 했었고, 민주평화당이 항상 요 뒤에 백드롭에 보면 집값을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고, 또 제가 사실은 정동영 대표를 4년 전 만나서 이런 정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잠시 와서 보자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지금 30개월이 지났는데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올랐고, 2달에 한 번꼴로 18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잡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3억이 올랐고 강남은 6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서 서울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느 곳에든 1억에 20평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보통 아파트 20평짜리가 전세가 3억이고 시세로 하면 7억입니다. 그런데 1억에 분양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약은 2006년 경실련 주장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받아서 한나라당의 당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 한나라당이 만든 법을 2016년 새누리당이 없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 법이 다시 부활되기를 바라고, 이 방식이 도입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오늘 그걸 기대하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는 50조 도시재생 뉴딜로 1년에 10조씩 4대강 사업비의 2배 되는 돈을 투자해서 구도시의 투기 세력들이 사재기한 집을 국민 세금으로 고치거나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만 그런 데다 활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호 짓는데 100조 원이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 되는 돈은 국가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준다면 거의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무주택자들도 한 20평 정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앞세웠지만 그걸 실현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다룬 청와대 참모들은 재산이 8억이었던 것이 11억으로 3억이 올라서 불로소득을 3억을 챙기고 집값이 40%가 올랐습니다. 정책실장을 했던 장하성 씨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은 11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는 집값이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 국회가 그런 걸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좋은 정책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